조선시대 며느리 이야기라면 시어머니 욕 나오는 거 아니냐고요? 이 이야기는 다릅니다. 흉년이 든 겨울,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비단옷을 빼앗고 냄새나는 누더기를 던져줬습니다. 반복이 날 3년 만에 친정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날에 며느리는 그 누더기를 입고 험한 고개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고개 위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 누더기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 시어머니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그럼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흉년이 든 해였습니다. 마을 어귀마다 비톡촉 소리가 끊이지 않던 그 겨울, 윤씨 부인의 집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있어도 온기가 돌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벽이 있고 지붕이 있지만 그 안에 서 있으면 숨이 먹먹해지는 집, 바로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도 이 집 며느리 이야기는 돌고 돌았지만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송이가 이 집에 발을 들인 것은 3년 전 이른 봄이었습니다. 꽃이 막 피어나던 계절이었지만 이 집 앞마당에는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단 하루도 편히 눈을 감은 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윤씨 부인은 재물을 목숨처럼 여기고 체면을 뼈대처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며느리의 삶은 정해진 틀 안에서만 허락되었습니다. 밥상에 오를 쌀의 양, 장작을 패는 횟수, 물을 길어오는 시간까지 모두 규칙이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윤씨 부인의 목소리가 마루 끝까지 울렸습니다. 목소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식기가 내려놓이는 소리, 문이 닫히는 소리, 걸음이 멈추는 소리, 그 모든 것이 경고였습니다. 발소리만 들어도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었고 그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송이의 어깨는 더 좁아졌습니다. 가끔은 그냥 벽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았습니다. 친정 쪽을 바라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먼 산 쪽으로 고개를 돌리기라도 하면 차가운 시선이 먼저 날아들었습니다. 친정에서 온 편지는 읽어보지도 못한 채 불에 던져졌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는 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던 날, 송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마음 한켠을 꾹 눌러 담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 묻고 싶은 것, 소리내어 울고 싶은 마음까지 전부 눌러 삼켜야 했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그 무게는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깊고 단단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도 송이는 새벽녘에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재빠르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단 한 발자국도 늦으면 안 됩니다. 방문을 열자 찬바람이 얼굴을 세게 때렸습니다. 송이는 입술을 꽉 깨물고 마당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멈추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 그것만이 지금 송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마당에는 서리가 내려 있었습니다.
발이 닿을 때마다 바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집니다. 반복이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마을에 돌기 시작했을 때 송이는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쁜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간절했기에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기대를 품는 순간 더 깊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복이는 시집간 딸이 친정 어머니를 마중 나와 중간 고개에서 잠시 만나는 풍습이었습니다. 말이 만남이지 실은 먼 거리를 두고 손을 맞잡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시집에서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송이는 3년 동안 그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것인지 송이는 이 집에 오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윤 씨 부인에게 말을 꺼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송이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생각하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면서도 생각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말을 맞추고 또 지우고 다시 맞추기를 반복했습니다. 허락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차가운 눈길만 돌아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해질 무렵 송이는 마루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배를 짜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슨 일이냐는 물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반복이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말이 목에서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그 뒤로 길고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배짜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시간을 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송이는 숨을 참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윤 씨 부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거라. 겨우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내 말에 어긋나지 마라. 친정에 가서 눈물을 흘리거나 이 집 사정을 입 밖에 내지 마라. 조건이었습니다. 냉정하고 분명한 조건. 송이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헤아릴 겨를도 없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저 가도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꽉 찼습니다. 조건의 무게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송이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기쁜 것인지 두려운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두 가지 감정이 한데 뒤엉켜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 너머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를 만날 수 있습니다. 3년 만에 드디어 날이 저물고 집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윤 씨 부인은 여전히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벽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송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락이 떨어졌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지킬 수 있을지, 어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렇게 오래 기다린 만남인데 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반복이 전날 밤이었습니다. 집안은 일찍 조용해졌습니다. 윤 씨 부인은 방문을 닫고 불을 껐고 행랑채 쪽에서도 인기척이 사라졌습니다. 마당에는 바람 한 점 없었습니다. 그제야 송이는 장롱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순간을 며칠째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장롱문을 열자 묵은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안쪽 깊은 곳에 낡은 헝겊에 쌓인 옷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집 올 때 입었던 비단 옷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꺼낼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꺼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보기라도 하면 또 무슨 말이 나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헝겊을 천천히 벗겨내자 비단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촛불 아래에서도 그 결이 고스란히 살아 있었습니다. 송이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옷을 들어 올렸습니다. 3년 전 그날의 냄새가 났습니다. 아직 친정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코끝이 시렸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송이는 비단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이 옷을 걸쳤습니다. 거울 속에 낯선 얼굴이 있었습니다. 3년 전과 달리 눈빛이 깊고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볼은 가늘어지고 손등에는 거친 살이 올라 있었습니다. 입술을 살짝 깨물며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윤 씨 부인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시어머니는 송이를 천천히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어서 송이는 숨을 참았습니다. 거울 속에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깝다. 단 두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가 무서웠습니다. 윤 씨 부인은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손을 뻗어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옷고름을 잡아당겼습니다. 비단은 소리 없이 몸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것을 말없이 장롱 깊숙이 도로 집어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내 같은 애가 입을 것이 아니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닥에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낡고 냄새 나는 누더기였습니다. 윤 씨 부인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뒤돌아서 방을 나갔습니다. 송이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장롱문이 닫힌 자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바닥에 누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 옷을 입었습니다.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한동안 방 안에 윤 씨 부인의 기운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갑고 무겁고 무언가를 짓누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송이는 누더기의 감촉을 느끼며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비단과는 달랐습니다. 얇은 천인데도 어딘지 무거웠습니다. 몸에 닿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그래도 신발을 신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이미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무엇을 입고 가든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옷을 걸치는 순간부터 이상했습니다. 비단은 아니었습니다. 누더기였습니다. 실밥이 터진 곳도 있고 천이 얇아 바람이 그대로 통했습니다. 그런데도 걸음을 떼는 순간 어깨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얇은 옷에서 느껴질 리 없는 묵직함이었습니다. 이유를 묻고 싶었습니다. 왜 하필 이 옷인지, 왜 비단은 안 되는지. 그러나 윤 씨 부인의 눈빛이 이미 모든 질문을 막아버렸습니다. 대문을 나서기 전까지 시어머니는 마루에 서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등에 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송이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아는 얼굴들과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누더기를 입은 며느리가 반보기를 가는 모습, 그것이 어떻게 보일지 알고 있었습니다. 송이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뒷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좁은 길이었습니다. 돌이 많고 풀이 무성했습니다. 걸을수록 옷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무거워지는 것이 아닐 텐데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딜 때마다 어깨를 누르는 것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고갯마루를 오를 때쯤에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 옷이 그냥 모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냥 내던진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엇이 올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무언가 있다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마음속 원망은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비단을 빼앗긴 것, 아무 이유도 듣지 못한 것, 냄새나는 옷을 바닥에 던져놓고 간 것, 그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분한 것인지 서러운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감정은 분명 어딘가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뒷길은 한산했습니다. 낙엽이 쌓여 있었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바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른 때라면 그냥 지나쳤을 소리였는데 오늘은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나무가 흔들렸습니다. 새소리도 들렸습니다. 세상은 조용하고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이쪽에서 누가 힘들게 걷고 있는지, 누가 무거운 옷을 입고 있는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언제부터인가 돌들을 세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걷다 보면 마음이 진정된다고 어머니가 말한 적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쯤 오고 있을까? 몇 년 사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다 사라졌습니다. 발바닥이 아려왔습니다. 신발 안으로 돌이 들어왔는지 걸음이 걸려들었습니다. 잠깐 멈춰서서 신발을 고쳐 신었습니다. 허리를 편 순간 바람이 세게 불어왔습니다. 누더기가 몸을 감싸며 펄럭였습니다. 그 순간 또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것, 멈추고 싶게 만드는 것,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길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개 위에 어머니가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 하나로 발걸음을 이어갔습니다. 해는 중천을 향해 오르고 있었고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누더기가 피부에 달라붙었습니다. 고개가 시작되는 곳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올려다 보이는 길이 험했습니다. 바위가 튀어나온 곳도 있었고 흙이 쓸려 내려가 패인 곳도 있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가파른 경사가 이어졌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올랐습니다. 처음 몇 걸음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경사가 가팔라질수록 발이 무거워졌습니다. 누더기가 발목을 감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금방 가빠졌습니다. 평소에는 이 정도 고개가 힘들지 않았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온몸이 저항하는 것 같았습니다. 중간쯤 올라왔을 때 바위 옆에 잠시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왔던 길이 보였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뒷길. 저 길을 걸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또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쉬는 동안 생각이 밀려들었습니다. 왜 오늘 하필 이 옷을 입혀 보냈는지, 왜 비단은 안 되는지, 왜 끝까지 사람을 짓밟는지. 묻고 싶었지만 물을 수 없었고 따지고 싶었지만 따질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그런 것들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원망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막으려 해도 막아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 바닥에 던져진 누더기, 차갑게 닫히던 장롱문. 그것들이 하나씩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마음속에만 품어왔던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 얼굴이 이 고개 위에 있었습니다. 흰 머리가 늘었을까? 목소리는 그대로일까? 손을 잡으면 예전처럼 따뜻할까?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바닥에서 통증이 올라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더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래도 올라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고개마루가 가까워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먼 곳에서 오는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 무언가가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송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나무 위에서 울었습니다.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송이는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앞으로만 고정한 채 걸었습니다. 그때 문득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말에 어긋나지 마라. 울지 마라. 사정을 늘어놓지 마라. 그 조건들이 다시 하나씩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조건을 걸어놓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엄격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 고개 중턱에서 나무 한 그루가 길을 가리듯 가지를 뻗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를 지나가면서 송이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세상이 그냥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쪽에서 누가 힘들게 걷고 있는지, 누가 무거운 옷을 입고 있는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마지막 비탈을 오를 때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마루가 손에 닿을 것 같이 가까워졌습니다. 고개마루에 올라섰을 때 바람이 정면으로 불어왔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이 한순간에 식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광이었고 길이 먼지로 뿌옇게 흐렸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걸이를 알아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송이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기억 속 어머니와는 달랐습니다. 더 작아져 있었습니다. 등이 조금 굽었고 걸음이 느렸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얼굴에 그늘이 깊었고 광대뼈가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뺨이 빠진 것이었습니다. 손은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갈라지고 거칠어진 손. 일을 많이 한 손이었습니다. 송이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생각이 멈췄습니다. 누더기를 입고 온 자신의 모습도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고개를 오르면서 품었던 서러움도 한꺼번에 멈췄습니다. 그것들보다 눈앞에 어머니가 더 컸습니다. 어머니도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걸음이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빨리 오려 했습니다. 송이도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어머니의 눈이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울지 않으려는 것이 보였습니다. 송이도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조건이 떠올랐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두 팔이 펼쳐지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울었습니다. 바람이 고개를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서로의 등을 꼭 붙잡은 채로. 어머니의 등 뒤로 손을 감쌌을 때 뼈가 만져졌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기억 속의 어머니는 더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어깨가 앙상했고 등에 닿는 손이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몸을 뗐습니다.
두 손으로 송이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오래. 그 눈빛에 3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냈느냐는 말도 힘들지 않았느냐는 물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송이는 그제야 어머니가 입고 온 옷을 보았습니다. 낡은 겨울 저고리였습니다. 솜이 뭉쳐 있는 것이 보일 만큼 오래된 옷이었습니다. 새 옷을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금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고개 위 돌 위에 앉았습니다. 아직 말은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구름이 흘렀습니다. 산 아래로 마을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어느 쪽 마을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지붕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멀고 작았습니다. 어머니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 손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린 손길인지. 가만히 있으면 영영 그대로 머물고 싶을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새가 울고 세상이 돌아가도 그냥 이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스락. 작은 소리였습니다. 누더기 안쪽에서 났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등을 다시 두드리는 순간 또 들렸습니다. 분명히 5단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송이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굳혔습니다. 어머니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그 소리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가 있는 게야? 송이는 누더기 안쪽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안감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낡아서 뜯어진 것인 줄 알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더듬어 보니 달랐습니다. 천 사이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언가 단단하고 납작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조심스럽게 안감을 벌렸습니다. 바늘로 꼼꼼하게 꿰매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실을 뜯어내는 손이 떨렸습니다. 안으로 손을 넣자 종이로 단단히 쌓인 꾸러미가 잡혔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꺼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관청의 붉은 도장이 겉표지에 찍혀 있었습니다. 공문서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송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 옷이 그냥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안에 이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옷을 입혔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아까까지 가득 차 있던 원망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꾸러미를 감싼 종이가 펄럭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그 위에 얹혔습니다. 멀리서 새 한 마리가 하늘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유유히 날았습니다. 송이는 그것을 잠깐 눈으로 줬다가 다시 손 안의 꾸러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걸 알고 있었을까?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까? 이 옷을 입혀 보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돌아서던 그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그 뒷모습 뒤에 이것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직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꾸러미를 조심스럽게 손에 받아 들었습니다. 겉면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직 열어보지 않았지만 어머니도 느끼는 것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열어보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그 말에 송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종이를 천천히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고개 위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세상은 조용했고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종이를 다 벗겨내자 안에 두 겹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두꺼운 한지에 쓰인 공문서였습니다.
붉은 도장이 두 군데 찍혀 있었고 한쪽에는 관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받아 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손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다 읽고 나서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논밭 문서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예전에 빚 때문에 넘어간 친정 논밭이었습니다. 흉년이 들던 해에 어쩔 수 없이 잡혀버렸던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빚을 대신 갚고 땅을 되찾아 놓은 것이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두 번째 문서 아래에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종이가 반으로 접혀 있었습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펼치자 윤씨 부인의 필체였습니다. 단정하고 날카로운 글씨였습니다. 평소 그 사람의 성격 그대로였습니다. 편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흉년에 비단 입은 며느리가 눈총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친정이 가난한 마당에 며느리만 곱게 차려입고 오면 어머니 마음이 더 아플 것이라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체면 상하지 않게 받을 수 있도록 땅을 먼저 돌려두었으니 이 옷 안에서 찾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없이 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리 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송이는 편지를 다 읽지 못하고 중간에 멈췄습니다. 손이 굳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그래도 믿기지 않아 또 한 번 읽었습니다. 어머니는 편지를 받아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후에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편지 끄트머리가 살짝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손으로 눌렀습니다. 그 손이 오래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송이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 품고 왔던 원망, 서러움, 분함, 그 감정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무언가 다른 것이 들어서고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직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비단을 빼앗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더기를 입힌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차갑게 돌아서던 그 뒷모습에 이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은 채로 다 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땅 문서를 두 손으로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한참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시댁이 있는 방향으로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가까이 대었습니다. 고갯마루에서 바람이 불었고 어머니의 흰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송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절을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털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송이는 편지를 다시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씩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고개를 오르던 길이 떠올랐습니다. 숨이 가빠지던 것, 누더기가 무겁던 것, 원망이 차오르던 것. 그리고 왜 이 옷을 입혀 보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것. 다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비단을 빼앗은 것은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흉년에 곱게 차려입고 가면 눈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가난한 친정 어머니 앞에서 비단 옷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누더기 안에 땅 문서를 숨긴 것도 체면 상하지 않게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놓고 베풀면 받는 사람이 더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송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3년 동안 이 사람이 무섭고 차갑고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규칙을 들이밀고 편지를 태우고 말 한마디 없이 돌아서던 그 사람이 그 뒤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조금도 몰랐습니다. 다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고마운 분이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에 3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송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발등으로 떨어졌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고갯마루를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름이 흘렀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의 얼굴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무섭고 차가운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 봐왔는데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송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한번 꽉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갈라지고 거친 손인데도 따뜻했습니다. 송이는 땅 문서를 어머니 품에 다시 넣어드렸습니다. 소중하게 접어서 안쪽 깊이 넣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눈을 한번 감았다 떴습니다. 그 눈에 더 이상 눈물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고개 위에서 만났던 것처럼 고개 위에서 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걷기 시작했습니다. 송이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작아지는 뒷모습을 끝까지 눈으로 조졌습니다. 뒷모습이 고갯길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송이는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려가야 합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산 위에서는 길이 잘 보이던 것이 내려오니 그늘이 져서 발밑이 어두워졌습니다. 누더기는 여전히 몸에 걸려 있었습니다. 올 때와 똑같은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옷이 아니라 그것을 입고 걷는 사람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올 때는 한 걸음이 그렇게 무겁더니 내려가는 길은 발이 가벼웠습니다. 아까 그 뒷길을 다시 걸었습니다. 낙엽 밟히는 소리, 바람 소리,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 올 때와 같은 소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붕들이 들어오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뒷길에서 큰 길로 접어들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연기 냄새, 밤 냄새. 저녁을 짓는 냄새였습니다. 대문이 보였습니다. 그 앞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고 서 있었는데 송이가 오는 것을 알아챈 순간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송이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대문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이 그 뜻이었습니다. 송이는 천천히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송이는 시어머니 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등잔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 아래로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송이는 그 빛을 바라보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등잔불은 밤이 깊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배 짜는 소리도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예전의 조용함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그 조용함이 무거웠습니다. 무언가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냥 조용한 것이었습니다. 송이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누더기를 벗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낡고 얇은 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 안에 그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땅 문서와 편지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 해놓은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헝겊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옷을 조심스럽게 개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바람이 창 밖에서 불었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달빛이 창 사이로 들어와 바닥을 밝혔습니다. 송이는 그 빛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집이 낯설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들지 않았던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의 등잔불은 그때도 켜져 있었습니다. 빛이 문 아래로 새어 나왔습니다. 오래오래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당에는 밤바람이 불었고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 두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누더기 한 벌에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다 해놓은 사람, 그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 사람.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차갑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가장 깊었던 사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이 이야기를 보고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살짝 남겨주세요. 혼자 읽고 싶은 댓글들이 제일 많이 달리더라고요. 다음 이야기도 오래 기억에 남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